이라정집, 이라정문집은 조선 후기의 학자 이학준의 시문집이다. 이학준은 자는 덕우, 호는 이라정이고 1798년 10월 18일 생이며 1870년 6월 13일 별세를 해서 향년 74세 수를 했다. 묘는 합천 숭산면왕영촌 약산 임좌이이다. 이라정기는 일참판 이항로가 짓고 액자는 방임인 참봉 승학이 쓰고 행장은 족증손 우형이 지었으며 갈명은 화산 김용현이 지었다. 이라정문집은 사권 1책, 석인본이다. 1956년 현손 4세 손창기가 편집, 간행하였다. 권도의 권용현과 족증손 우향 등의 서문이 있고 권말에 어명덕 최원과 증손 우갑 등의 발문이 있다. 사주쌍변 2고 방곽은 19.6x 14.7cm, 6에 10항 24 자추상행이고 상하양 2 옆화문엄이 28.3x 19.5cm이다. 문집 내용으로는 권 1은 시 159 수가 있고 권 2에서 37편과 문목이 있고 권 3에서 7편, 기 11편, 상량문 2편, 제문 6편이 있다. 권 4에 묘지 7편, 묘갈명 3편, 행장 4편, 사적 2편, 부록으로 김안사 행장 묘갈명 차운시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에는 홍석주 홍제철 이항로 등에게 보낸 증여시, 김경선 김수근 등에게 준 송별시, 그리고 시대적 현실이 강하게 투영된 억적성, 탄적상 산성왕 패난지, 문여릅 수령다위 민소축 등이 있다. 서중에는 상용전송 선생 문목은 손내이에게 생부모와 양부모의 상의 상기와 복제에 대하여 질문한 내용이다. 상이 순상은 이기현에게 보낸 것으로 그가 살던 고을의 애로사항을 폭넓게 적고 있어 당시의 생활상을 이해하는 데 참고자료가 된다. 의사용 암진공행장은 임진왜란 때의 의사 진우창에 대한 기록이다. 문집은 연세대학교 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원광대학교 도서관, 전주대학교 중앙도서관 등의 기증에서 소장하고 있다. 이 밖에 이라정기는 1865년 종족 성리학의 대가인 화서 이항로공이 유산 이정매의 증손 이학준에게 이라정호를 지어주며 이라정기를 남겼다. 이라정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라의 본뜻은 알지 못한다. 이제 문헌에 드러난 것에 따라 그 대강, 의 뜻을 모아보면 일은 주자의 주일무적이라는 설이니 만수가 일본으로 귀결되는 까닭이다. 하는 공자께서 어찌할까 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어찌할 수가 없다. 라고 했던 설이니 일본이 만수로 나눠지는 까닭이다. 일이 없으면 이랬다 저랬다 할 뿐이지 존덕성이 아니고 하가 없으면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뿐이지 도문학이 아니므로 한 글자라도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오늘에 와서 우리 두 사람의 처지에 따라 말해보더라도 통한다. 우리 둘은 이로 말하면 같은 평정공의 후손이니 조상의 입장에서 보면 어찌 그대와 나 사이에 피차의 간격이 있겠는가. 기로 말을 하자면 형제라 하더라도 세대가 내려가서 복을 입어야 하는 관계가 끝이 나면 은택도 끊겨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된다. 군자의 학문은 사욕을 제거하여 공리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 되면 사회도 모두 형제동포이고 인이 천하를 덮는다. 하물며 한 할아버지의 손자인 우리 두 사람이매랴. 공자께서 이르기를 적선지가면 필유여경이요 적불선지가면 필유여항이라 고 하셨다. 무릇 성인은 무고와 무필을 덕으로 여겼지만 오늘날 필자는 그 이치가 1월처럼 분명해서의 심스러운 것이 없으리라. 그런데도 적선은 어렵고 적불선은 쉬운 이 그 까닭은 무엇인가?
선은 먼지를 치우는 것과 같아서 치우려 해도 치워지지 않고, 불선은 먼지를 치우지 않는 것과 같아서 쌓으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쌓인다. 이 때문에 그 어렵기가 하늘을 오르는 것과 같고, 그 쉽기는 털을 태우는 것과 같으니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듣기로 종시학준 덕오씨는 연원을 이어받아 이미 포부가 아름답다는 소문이 있다. 나는 종씨의 집에 반드시 여경이 있다고 보고 우선 이로써 분명히 해둔다. 숭정 네 번째 을축 1865년 제중양의 종말 화서산인 항로는 기한다. 조선 철학사에서 단연코 우뚝하신 선생께서는 일화정에는 오로지 한 곳에 집중하여 존덕성하고 삼가고 전전긍긍하며 날마다 도문하게 힘쓰는 정자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보셨습니다. 웃감마을에 사는 방우손 진식은 삼가 역합니다. 일화정 휘호와 일화정기는 현손 동강 이창기가 소장해 왔으나 양평 서종면 노물리의 화서 선생의 유품을 전시하기 위한 화서 기념관 건립 시에 화서기념관의 전시에서 교육 자료로 활용토록 위탁했다. 1862년에는 경기도 양평에 계신 성리학 대가이신 화서 이항로 선생이 거창 가조에 있는 일화정 이학준에게 보낸 서신이 있다. 그 내용은 종시 일화정 주인께 화답합니다. 올해엔 꽃 소식이 매우 늦었는데 부문 중에 그대를 만났네. 가난에도 청렴결백한 마음 지켰고 노쇠에도 붉은 얼굴 윤기가 났었지. 연원을 헤아리니 태극을 논했었고 가문이 사업은 유홍을 이었다네. 충효는 우리 가문이 법도이니 훗날 국통을 징험하리라. 1862 임술년 음력 3월 하순 종말 화서산인 쓰다. 내용을 풀이하면 이 시는 거창에 거주하는 일화정 주인이 남녘의 꽃 소식과 함께 시한 수를 지어 양평으로 보내오자 화답한 것이다. 수련을 보면 일화정 주인은 늘 이맘때면 꽃 소식을 전하며 안부 편지를 올렸던 듯한데 이 해에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인지 늦게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꽃이 늦게 피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당시의 시대 상황을 살펴보면 전자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아무튼 화서 선생은 기다림에 지쳤던지 급기야 문을 걸어 닫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대가 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대가 보낸 시가 온 것입니다. 미련의 국통은 철학 용어입니다. 율곡 선생은 리는 만물에 통하고 기는 개체에 국한된다. 는 이통기국설을 주장했었고 화서 선생은 심전주리론을 폈습니다. 6살 연상의 일가 할아버지인 화서 선생과 65의 족손이 태극을 논하다가 의견이 갈리자 선생께서 일화정 주인에게 효성 깊은 그대가 내 말에 동의해야 할 것이야 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선생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꼼짝없이 불효자가 되고 말 지경입니다. 전술한 당시의 시대의 상황을 살펴볼까요? 화서 선생은 일찍이 민본주의적 왕도 정치를 추구하며 과감한 국정개혁론을 주장한 바 있는데 토지의 재분배를 통해 농민층의 몰락을 막고 농민 경제를 안정시키고자 하였습니다. 1862년 은 삼정의 문난과 지배계층의 횡포로 농민의 불만이 폭발하여 음력 2월 단성민난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민난이 확대된 해였습니다. 이 시기에 시가 오갔던 음력 3월 하순은 거창도 예외가 아니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선생께서 주장하셨던 개혁안들이 미리 실행되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안타깝습니다. 선생께서는 대문을 걸어 잠글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선생은 이 시에서 6살 연하의 족손에게 조차 봉하라 하여 상대는 높이고 자신은 종말이라며 낮추고 있으니 조선의 범절은 정말 어렵습니다.
종씨는 애매하여 바꾸지 않고 그냥 두었습니다. 촌수를 따질 수 있는 관계일 때는 일가를 쓰고 불분명할 때는 종씨를 쓴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화서 이항로의 화서문집에 기록되어 있다. 또한 화서 연원록에도 이라정 이학준이 등재되어 있어 학문적으로도 교류가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라정 학중공의 이라정 문집에 화서 이항로공에게 보낸 서찰이 다수 있다. 이런 정황으로 보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 간의 학문적 교류 및 애정어린 종조계를 나타내고 있다. 1864년 연에는 승지공 이라정 이학중공이 벽진이씨 시조공 고려 개국공신 벽진장군 이총원이신 본양의 성주군 벽진면의 얼과 정신을 기르기 위한 경수당을 초기 건립 시기에 경족수족의 마음을 담아서 경수당 건립기를 기술했다. 그 내용이 이라정 문집에 남겨 벽진이씨 시조공의 사적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경수당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야산 동쪽에 있는 성주는 산천에 수려함과 인물을 배출함에 있어 경주, 진주, 상주, 안동과 서로 앞을 다투며 스스로 큰 고을을 이룬다. 국사와 야사를 상고하건대 이미 선배들이 지은 글 속에 이런 사실이 갖추어져 있으니 다시 군더더기 말이 필요치 않다. 갑자 1864년 봄에 족보일로 인하여 단소에 머물면서 오랫동안 지세의 아름다움을 두루 돌아보니 참으로 하늘이 만든 훌륭한 땅으로서 지금은 명암방 수촌이라 일컫는데 여기가 우리 시조 벽진부군께서 예전에 살던 곳임을 알리고 있다. 외로운 성에서 성원하신 일은 신라 말기에 뛰어나시고 선호의 봉급을 받은 일은 고려 초기에 특출하셨으니 주나라 서울을 떠나서 양산을 넘은 것과 같이 조상이 옮겨 사신 것은 어느 시대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산화공이 명곡에서 생장하시어 나라를 빛낸 계책으로서 명망이 천하에 퍼졌으니 옛 일을 회고하건대 상전벽해에 감개한 눈물이 흘려내려 옷깃을 적시는 것도 깨닫지 못하겠다. 우리 시조의 수천 후손들이 누가 그렇지 않겠는가. 다만 1년에 한 차례씩 모시는 제사가 끊이지 않고 다행히 전해지고 있으나 남아있는 제사가 오히려 소박하여 감 한 채와 당 한 채가 있는데 서감은 둑한 장방으로 비록 노나라의 큰 집인 영광전만은 못하지만은 운곡의 곁 이천가에 우뚝이 서 있는데도 한자의 편액도 없으니 아, 슬프도다. 면상을 지나는 사람들은 반드시 계산봉이라 일컫고 기산에 오르는 사람은 허유의 무덤이라고 이르는 사람도 있는데 두해의 친비는 무슨 일이 없으며 악의 즉 전국시대의 연나라 장수의 무덤기를 징험할 바 없는 것 같이 길 가는 나그네들이 이 지점을 가리켜 벽진이씨 단소와 제사이다 라고만 말하는데 지나지 않을 뿐이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운거족종이 도배를 하여 옛 모습보다는 약간 나아졌으나 조금 모자라는 것은 명칭이 없는 것이다. 동감은 화수원이라 현판을 달고 서감은 경수당이라 액자를 달고 당 가까이에는 단소 두자를 게시하고 북쪽에는 벽진이씨 보청 이라 크게 써 붙였으니 모두 친구 여은교의 석가래 같은 큰 글씨를 빌린 것이다. 외면으로 보면 불가의 도금한 아름다움 같으나 그 속이 어떠한 가는 알지 못하겠다. 이에 갑자기 백천의 흐름이 한 근원에서 비롯되고 만엽의 가지가 하나의 뿌리에서 나누어진다는 것이 생각되어 그 감동으로 칠률 한 수와 원시 한 수를 읊었으니 어찌 원칠 언으로 장성 명문 대가의 솜씨를 얻었다고 하겠는가. 원래 문장을 짓는 일에는 익숙하지 못한데 진실로 운거족종에 성의를 저버릴 수 없어서 마침내 기문을 짓는 바이다라고
승지공 이라정 학준홍이 경수당에 관해 기술했다. 이 자료는 벽진희 씨 종중의 역사 고증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 편집에 지도해 주신 큰형님이신 전부산 북부교육청 교육장, 교장을 역임하신 송월 이선숙님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끝으로 귀한 가승 자료를 전해주신 조선 후기 유학자 가문이 동강 이창기공에게 감사드립니다. 34 세손 평정공개 승지공 덕명 이선동 2023년 11월 7일